안녕하세요. 애들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EU AI 법 시리즈의 5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과 범용 AI 모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시는 챗GPT로 글을 써보거나 달리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서비스들이 모두 오늘 이야기할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실생활 속 AI를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먼저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생소한데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EU AI 법은 AI 시스템을 크게 4가지 위험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허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적 위험, 그리고 최소 위험인데요. 제한적 위험 시스템은 말 그대로 중간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금지해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방치해두면 안 되는. 정확합니다. 적절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죠.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AI 서비스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는 거예요.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의 실제 예시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3가지 대표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챗GPT 같은 대화형 AI입니다. 마치 대화하는 친구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AI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둘째, 요즘 많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감정 분석 AI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매장에 들어왔을 때 표정을 분석해서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시스템이죠. 셋째,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하거나 가짜 뉴스 영상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죠. EU는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규제하려고 하나요? EU의 접근 방식은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식품의 원산지와 성분을 표시하는 것처럼 AI도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히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챗GPT는 대화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AI 챗봇입니다라고 밝혀야 합니다. 백화점에서 고객 감정 분석 AI를 사용한다면 이 매장에서는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정 분석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죠. 특히 딥페이크 콘텐츠는 반드시 영상은 AI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마치 TV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각본이 있는 버라이어티 쇼입니다라고 표시하는 것과 비슷하죠. 이제 범용 AI 모델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GPT 시리즈처럼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범용 AI 모델은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GPT나 제미나이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인데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재다능하다는 거죠. 마치 맞는 칼처럼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강력한 능력 때문에 위험성도 크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EU AI 법은 이런 모델들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범용 AI 모델 제공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네, 크게 4가지 핵심 의무가 있는데요. 첫째, 기술 문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모델의 구조부터 학습 방법, 성능 평가 결과까지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해요. 꽤나 까다로운데요. 맞아요. 둘째로는 다운스트림 제공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쉽게 말해서 이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AI 서비스를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셋째는 저작권법 준수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훈련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이라는 개념이 참 흥미로운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EU AI 법에서는 특별히 강력한 성능을 가진 범용 AI 모델을 시스템적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10의 25승 플라푸스 이상의 컴퓨팅 파워로 학습된 모델이나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GPT-4 같은 모델이 대표적인 예이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그 파급력이 엄청나서 잘못 사용되면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규모 허위 정보 생성이나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의무사항들이 부과되는 거군요. 네, 정말 중요한 의무들이 많은데요. 우선 철저한 모델 평가와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특히 레드팀이라고 하는 적대적 테스트를 반드시 수행해야 해요. 이는 모델의 취약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보완하기 위한 거죠. 또 어떤 의무들이 있나요? 실시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또 정기적인 위험 평가와 보고도 필수죠.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의 보호 조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런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어요. 우선 순수 연구 개발 목적의 시스템은 제외됩니다. 또 오픈소스로 공개된 모델들도 일부 의무가 면제되죠. 법 집행이나 예술 창작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연구와 혁신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인가요? 정확히 맞춰주셨네요.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통해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EU AI 법의 두 가지 핵심 요소인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과 범용 AI 모델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EU AI 법은 투명성을 통한 신뢰 구축을 지향합니다. 특히 제한적 위험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완전한 금지나 과도한 규제 대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용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죠. 두 번째 인사이트는 무엇인가요? 둘째, 범용 AI 모델에 대해서는 차등적 규제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일반 범용 AI 모델과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모델을 구분해서 위험도에 따라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인사이트도 궁금한데요. 셋째, EU AI 법은 혁신과 규제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연구개발이나 오픈소스 활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둔다거나 실용적인 규제 수단을 선택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결국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EU AI 법은 AI 기술이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는 앞으로 다른 국가들의 AI 규제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풍부한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AI 거버넌스와 제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